네, 중족분 3장이죠. 중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족분은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의 다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인데요. 특히 여기서는 그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즉 이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z 이퀄 fxy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즉 x축, y축, z축에 z 이퀄 fxy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요 밑에 영역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xy 평면상에 여기 d라는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d라는 영역에서 적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을 두 개를 붙여서 d라는 영역에서 f를 적분한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책에 따라서 fxy를 영역이기 때문에 dA, 뭐 ds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변수가 한 개일 때 적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밑에 구간 A에서 또 B까지 fx, dx 그러면 이 A서부터 B까지의 요 구간을 이렇게 잘게 쪼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적분 영역 D를 잘게 쪼개야겠죠. 그래서 요 D를 보면 얘를 보면 지금 XY 평면상에 D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지금 D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잘게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도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딱 안 맞냐,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잘게 쪼개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격자처럼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D라는 영역이 D라는 영역이 이 R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R이 지금 어떻게 생기느냐면 사각형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R인 거죠. 여기. 요 사각형이 지금 R. 그래서 이 R을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르면서 얘네들을 또 촘촘하게 자르면 요 안에가 더 촘촘하게 잘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간 AB를 자르고 Y의 구간 CD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르냐면, 아, X를 XI-1, XI가 되게, 그 다음에 Y는 YJ-1, YJ가 되게, 그렇게 지금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XY를 지금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I는 1, 2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책에 보면 N까지, 그러니까 N개로 자른 거고, J는 1, 2 해서
m까지, 그러니까 m개로 자른 거죠. 그래서 요 작게 자른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요게 요런 사각형 같은 게 하나가 될 거예요. 작은 사각형. 그거를 우리 DIJ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DIJ가 이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점점점 그 D에 가까워지겠죠. 그 DIJ를 다 모으면. 그 다음에 이 DIJ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델타 DIJ라고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DIJ의 크기예요. 근데 이 크기를 뭘로 얘기할 거냐면 대각선의 길이. 뭐 뭘로 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대각선의 길이로, 그러니까 이 작은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합시다. 아, 넓이를, 쏘리 말 잘못했어요. 취소. 얘를 넓이를 델타 DIJ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른 것들을, 이렇게 쭉 자른 거를 그 분할이라고 하면, 분할. 체계적으로 못 썼네. 여기다 분할 P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X0, X1,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XN까지 있는 거죠. 얘가 B, 얘가 A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는 Y0, Y1 쭉 해가지고 YM, 얘가 D인 거죠. 요 분할을 P라 그러면 이게 분할 P죠. 분할 B의 크기, 이거를 DIJ의 대각선 중에서 제일 큰 거, DIJ의 대각선의 최대값 쓸 P의 크기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뭐 칸이 모자르네. 할 수 없이 다음 쪽으로 오네. 그 점을 하나 잡는데 크시 I, 그 다음에 에타 J, 이건 어디 있는 애냐면 DIJ에 있는 애로 이렇게 잡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F의 크시 I, 그 다음에 에타 J 곱하기 DIJ의 넓이 델타 DIJ.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작은 사각형이 델타 DIJ라는 사각형이 있어. 밑변의 넓이가, 그러니까 밑변이 DIJ, 그러니까 밑넓이가 DIJ이고 높이가 요 높이가 F의 크시 I 에타 J인 그런 이 사각기둥의 넓이가 되는,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기둥의 부피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는 그런 애들을 지금 다 모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f의 크시 i 에타 j 델타 dij, 이걸 그냥 줄여서 시그마 ij 이렇게 그냥 써요. f의 크시 i 에타 j 델타 dij,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만 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분할을 아주 잘게 쪼갤 때, 다시 말해서 리미트
P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 그럴 때 이 리만합의 극한 I, J, I, J의 F의 크시 I, 에타 J, 델타 Dij,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극한이 존재하면 그거를 더블 D 이중적분 F, X, Y, DX, DY 이렇게 쓴다 이거죠. 지금 요거는 순서 없이 그냥 쓴 거예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은 쓴 거예요. 이거를 적분이 두 개가 겹쳐 있다 그래서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분. 그러니까 마치 부피 구하듯이 지금 정의를 한 거죠. 부피 구하듯이. 자, 이제 한번 책을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대로 이렇게 X의 구간 AB를 지금 잘게 쪼갰고, 그 다음 Y의 구간 CD를 또 잘게 쪼갰죠. 그래서 그 잘게 쪼갠 걸 지금 분할 P라고 했어요. 사각형 중 D의 내부와 이들 사각형 중 D의 내부와 D의 경계에 닿는 사각형의 집합을 분할 P라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부 얘네들, 요런 애들, 그 다음 여기 경계 이렇게 닿는 애들, 그 다음 얘도 닿고 있으니까 여기도 요거 요거 경계에 닿는 애들, 내부에 있는 애들을 다 통틀어서 P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이거랑 이렇게 되겠어.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책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책에 있는 표현이 더 의미가 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요걸로 합시다. 책에 있는 표현으로 요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 것 중에 요렇게 잘라서 생긴 사각형은 이 바깥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애들. 그것들은 빼고 요 내부에 있는 애, 요 영역 D의 내부에 있는 애와 이 내부에 있는 애와 그 다음에 경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모아서 P라고 하자 이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분할 P라 하고 이제 DIJ도 이제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 넓이를 델타 DIJ로 나타냈고 분할 P의 크기는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점은 크시아의 에타지. 이거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임의로 택한 거예요. 임의의 점이에요. 할 때 요거를 리만합이라고 한다. 분할 P에 대한 함수 fx와의 리만합이다. 그래서 그것에 분할 P의 크기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P를 세분할 때 영역 R의 원래 이거 R예요. 얘가 이름이 이거 R. 영어 발음은 R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글,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라 그러나 그 표기법에 의하면 얘는 R예요. 그래서 R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이 아니고 R의 분할 방법이나 점 크시아의 에타 J의 선택 방법에 관계없이 리만합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Z 이퀄 fxy는 D에서 적분 가능하다. 적분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이 일정한 값을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이 값을 여기선 D로 썼네요. 나타낸다. 오케이. 실제로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정의대로 계산하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지죠.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 극한을 다 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건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중적분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그 이중적분도 변수가 한 개일 때의 적분하고 성질이 같아요. 여기 보면 정리를 보면
R2의 영역 D에서 평면에 있는 영역 D에서 정의된 함수 z 이퀄 fxy에 대해서 첫 번째, 연속이면 적분 가능해요. 연속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D라는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D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갈라져 있으면, 그러면 이 전체 영역 D에서의 적분은 D1과 D2에서의, 그러니까 D1과 D2를 합치면 D가 되고, 얘네들은 공통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D에서의, 즉 인테그랄 D1, D2 여기서의 F의 적분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적분을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D1에서의 적분 더하기 D2에서의 적분 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요 2번의 얘기가. 그 다음에 3번의 얘기는 그 선형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덧셈은 분리되고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여기 상수가 앞으로 A, B가 상수인데 상수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적분기호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덧셈은 더한 것의 적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거는 각각의 적분을 더한 것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변수가 한 개일 때랑 같죠. 그 다음에 적분한 결과의 절대값 취한 거. 이거 적분한 결과의 절대값 취한 거는, 근데 이 f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0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몽땅 다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큰 값이 될 거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변수가 한 개일 때랑 보면 다 성질이 다 그대로 이제 성립해요. 물론 얘네들 증명을 하려면은 분할, 이 앞에 이 정의, 요 위에서 정의한 이 방법, 이렇게 뭐 분할을 하고 영역을 자르고 그 다음에 리만 합을 구해서 걔네들이 분리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증명을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그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우리 변수가 한 개일 때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중적분의 평균값 정리 그래가지고 중적분일 때도 이렇게 평균값 정리가 성립해요. 그래서 요 중적분의 값하고 같아지는 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뮤. 적당한 뮤가 있어가지고 적당한 뮤가 최대값 f의 상한과 하한,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여튼 f의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사이에 적당한 뮤가 있어가지고 D의 넓이 곱하기 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적분의 중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 시간이 뭐 쭉 끝나가는데, 그 아까 그 쓸데없는 소리 잠깐 하면, 예, 이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으냐, 한글로 표기하면 아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이가 아니고 아르가, 알은이 아니고 아르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오케이? 주의해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아, Z 발음도 이 Z, 이것도 발음 기호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G, E, D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러면 얘는 Z죠. Z 또는 Z, I 그래서 G, 아이고 G. 그러니까 Z 이렇게 발음하지만 사실은 그 영어 발음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표기해서 발음한다 그러면 G라고 표현하거나 Z라고 하거나 그래야 돼요. 우리 G라고 이제 앞으로 통일할까요? 저는 Z 많이 그랬는데 Z. 네, 그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맞춤법 쓰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요거는 좀 그러니까 아르예요. 아르. 오케이. 그러면 그 뭐지? 중적분의 정의 뜻은 시간이 뭐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